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비결 8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돈이 더 있으면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즐거움이라는 게 나한테도 허락되는 걸까? 60대, 70대를 지나며 이런 질문들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두둑하지 않아도,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몸이 예전만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가볍게 눈을 뜨고 소소한 것들에 미소 짓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8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1번, 충분함의 기준을 낮추는 지혜. 첫 번째 비결은 충분함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늘리기보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춰 소비 수준을 재편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며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느끼는 자족의 마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월 7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사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상추를 한 입 따면서 잔잔한 기쁨을 느껴요.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오늘도 내 손으로 밥상을 차렸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하시며 늘 미소 띈 모습으로 사십니다. 충분함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원하게 되는 데 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한 게 하나만 있다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충분함의 기준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2번, 돈 안 드는 작은 즐거움의 발견. 두 번째 비결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비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들꽃 한 송이, 이웃집 할머니와 나누는 짧은 인사,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창가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최 선생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새소리를 들으러, 나무 냄새를 맡으러 그냥 걷습니다. 그 30분이 나한테는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즐거움을 찾으려면 꼭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선을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발밑을, 하늘을, 옆 사람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 돈 한 푼 안 쓰고 즐길 수 있는 일을 딱 하나 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소확행이 될 것입니다. 3번, 건강을 최고의 재테크로 인식. 세 번째 비결은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병원비만큼 빠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흔들립니다. 반대로 건강을 잘 지키면 약값도, 병원비도, 요양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값비싼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동네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무릎이 아프다면 천천히 평지를 걸으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혈당 조절, 우울감 해소에 탁월합니다.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5분만 팔다리를 뻗고 흔들어 주세요. 관절이 살아납니다. 물 자주 마시기, 하루 6잔에서 8잔에 물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숙면하기 위해 밤 11시 전에 자고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산의 75세 김어르신은 10년째 매일 아침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걷기를 선택한 것뿐인데 지금도 약 한 알 없이 사십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나이 들어봐야 진짜 알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더 움직여 보십시오. 4번, 끈끈하고 완만한 인간관계. 네 번째 비결은 억지스럽지 않은 그러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 2~3명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전화 한 통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립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 한 판을 칩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관계는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너무 많이 베풀려 하거나 너무 깊이 간섭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그러나 따뜻하게. 그 균형이 노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오래된 친구, 이웃, 지인에게 짧은 안부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5번, 소일거리를 통한 자기 효능감. 5번째 비결은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을 매일 얻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가 비어 있을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 그것이 우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소일거리는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소일거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텃밭 가꾸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손주 돌보기, 이웃집 반찬 나눠주기, 마을 청소 봉사, 도서관 자원봉사. 무엇이든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전남 순천의 72세 정미숙님은 동네 어린이집에서 주 2회 이야기 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 앞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몰두할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시며 행복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자기 효능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역할 하나가 그것을 매일 선물해 줍니다. 오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일거리가 될 것입니다. 6번, 배움에 대한 열정, 평생 학습. 6번째 비결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이런 말씀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뇌는 늙지 않는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 유튜브로 요리 배우기,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기,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기, 손주에게 영어 단어 하나 물어보기.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윤 선생님은 2년 전부터 유튜브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지인들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게 나를 살아있게 해줘요.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노후의 배움은 나이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이번 달 단 하나만 새로 배워보십시오. 그 설렘이 삶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 감사하는 습관의 체질화. 7번째 비결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뇌는 반복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찾으면 뇌는 점점 더 감사할 것들을 먼저 발견하도록 바뀝니다. 반대로 매일 불평하면 뇌는 점점 더 불평할 것들만 눈에 띄게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잘 잠들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의 색깔을 바꿉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강 선생님은 3년째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십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가지도 넘어요. 감사는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노트 한 권,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8번 자녀로부터의 독립. 8번째 비결은 자녀에게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기대지 않고, 자녀의 선택에 상처받지 않고, 자녀가 자주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해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좌우됩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명절에 오지 않으면 며칠을 우울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지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독립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풍요롭도록 스스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때 사람은 가장 당당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기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애들도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독립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 자리를 자녀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8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충분함의 기준을 낮추고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몸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일거리로 자기 효능감을 얻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고 자녀로부터 당당히 독립하는 것. 이 8가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채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 아침에 10분만 더 걷는 것, 오랜 지인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 작고 조용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계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항상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